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왕절개 출산을 할 때 왜 출산 태기를 해야 되는지 간략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왕절개 출산 태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출산 태기란 좋은 날 좋은 시에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란 현대의학의 그 산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그 예정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정일에 태어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고요. 대개 제왕절개는 원래 예정일에서 10일 전 유아래 하루 이틀 사이에 제가 출산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출산 10명 중 5, 6명 정도가 제왕절개로 출산한다. 그 이유는 요즘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혼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노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분만의 확률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분만 확률이 낮다. 말하자면 수술로 해서 부통분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5, 6명 정도는 제왕절개로 출산한다. 근데 제왕절개로 출산을 할 때 좋은 날, 좋은 시를 태기를 해서 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 명리 공부가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주 최근에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태기를 잘 맞춰서 출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가 어떻게 됐는가, 말하자면 제왕절개 출산은 사주를 좋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사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곧바로 태길에 잘 맞춰 놨다고 하면서 이름을 지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당생이 제왕절개 태기를 하는데 사주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오늘 또 드리려고 합니다. 양력으로 2024년 7월 17일 16시에 태어났어요. 16시. 제가 태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신시로. 근데 음력으로 따지니까 2024년 6월 12일 신시라 이름입니다. 신시.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출산 태기를 했는데 그 사주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제가 태기를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카페에서 합니다. 무료로 카페에서. 네이버에 우당장명 카페가 있죠. 네이버에서 무료로 태기를 해 드리는데 무료 태기를 받고 잘 이행을 해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또 장명까지 이렇게 의뢰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주. 자, 연월일시를 먼저 표시를 해야 돼요. 갑진, 용띠예요. 갑진. 올해는 신미, 음력으로 6월입니다. 이모, 5일, 말일. 그 다음에 무신, 아까 신시라고 써요. 신시, 무신. 자, 사주 8자를 기록을 했고 제가 대운을 좀 바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도 써볼게요. 임계, 갑, 월, 병, 정, 무, 기, 기지를 씁니다. 신, 유, 술, 해,
자, 추, 인, 묘. 대운은 10년마다 바뀐다고 해요. 10년마다 대운이 바뀌는데 이 대운은 7대운이라고 해요. 7. 7살에 바뀌고 17살 바뀌고 이렇게 7대운이라고 그래요. 27, 37, 47, 57, 67, 77. 대운을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도 이게 정확히 써놓지 않고 설명을 드리면 자칫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대운을 확실히 써놓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주 설명, 여기 아까 사주라고 써요. 사주.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자, 사주 8자다. 그 다음에 대운이라고 써요. 대운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운도 있고 세운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제가 출산 대기를 할 때도 그렇고 사주 설명할 때도 이 사주 8자와 그리고 대운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사주를 본다고 했을 때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상담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상담.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상담을 못 하시는 분 많죠. 말하자면 이론은 풍부한데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이든 많다 이러네요. 근데 사주도 꼭 그렇다. 사주도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사주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주 잘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전혀 한 번도 봐볼 듯 못했다 10년 20년 공부했는데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실전에 뛰어들어서 한번 사주를 봐봐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럼 사주를 이렇게 써놨을 때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은 고객이 내점하거나 또 상담을 뭐 유선 상담도 할 수 있겠죠. 상담을 할 때 6친 정도를 써놓고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6친이라는 게 있죠. 6친을 써놓고 설명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항시 태어난 일이 여기입니다. 일간이 나 자신이에요.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본다라는 거 자평진전에 이렇게 나왔죠.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일간은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데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육친을 기재를 해봐야 돼요. 자, 토극수 나를 극한단 말이에요. 토가 이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에요. 편관이요. 그런 거 바로바로 나오는데 써놔야 좀 더 설명드리기 쉽다. 금생수 똑같이 음양이 똑같은 편인이에요. 나를 생한다. 금이. 그 다음에 수극화. 내가 극한다. 음양이 틀리다. 이건 정제예요. 정제. 자, 재성이란 정제와 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금생수. 항상 일간을 놔두고 금생수. 나를 금이 생한다.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정인이에요. 정인. 인성은 정인과 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극수. 나를 극한다. 토극수. 요거는 이게 아까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었는데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정관이에요. 정관. 관은 편관. 정관과 편관이 있다. 그 다음에 수생목. 내가 생한다. 음양이 같다. 식신이요. 자, 토극수.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다. 편관이요. 편관. 여기서 편관이 여기도 있죠. 편관. 정관도 여기 있고요. 그 관이 3개가 이렇게 개수로 보면 3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를 설명할 때 항시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막상 사주 설명 뭘 먼저 얘기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하잖아요. 문진.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주도 그걸 꼭 물어보실 필요는 있으나 우선적으로 사주 통변을 할 때는 당사자의 성격을 먼저 좀 말씀드려줘야 돼요. 성격이 이제 어린 아이들은 성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17일 태어났으니까 아주 가장 최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격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만약에 성인이 오셔서 사주를 통변을 할 때는 성격을 쫙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성격이 상당히 맞으면 벌써 완전히 신뢰가 가고 이분이 사주를 참 잘 보는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주를 수월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격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성정은요, 성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성격을 일간과 일주라고 그래요. 일주를 다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일주가 이렇게 됐을 때 또 육친이 이렇게 뭐 편관, 편인, 정인, 정관, 편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음력 6월 달에 임수로 태어난, 한여름 아니겠어요? 한여름. 요즘 많이 덥지요. 한여름에 임수, 큰 호수, 이제 청평댐, 이게 소양댐 같이 큰 호수 기운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성질을 가지면은, 이런 성격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당히 지혜롭다. 지혜로운 성격이다. 그 다음에 심성이 온유하다는 말 아시죠? 온유하고 계획성이 투철하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좋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집념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나아가서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이제 12신살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살이 별로 없죠. 살이 별로 없는데 신살보다는 여기서는 이런 거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삼재도 판단하셔야 되고 공망도 판단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합에 의해서 삼합 아시죠? 삼합. 자, 항시 연지 용띠죠. 용띠 삼합지는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그래서 신과 서로 상충되는 거, 서로 극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역마예요. 역마. 그 다음에 역마 기운인데 없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노하우요. 그 다음에 빨리 그 역마살이나 도화살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지에 있는 걸 오죠. 요것도 삼합으로, 오는 얼렁 인호술이 나와요. 인호술. 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빨빨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연지와 일지를 삼합 기준으로 해서 인신, 이게 서로 인신은 부딪히죠. 인신 상충이죠. 지지충이죠. 그럼 이게 뭐냐? 역마 기운이에요. 이게 역마 기운. 역마살은 알죠? 역마살. 역마살.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삼합 뒤에 신 다음에 신유술에 그러잖아요. 유가 있으면은 그건 도화살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좌측 묘가 있으면 도화살인데 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역마 기운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먼저 알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성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역마 기운이 있으면 더 좋아요. 활발한 사회활동가 사주예요. 활발한 사회활동가다. 특히 역마 기운은 요즘 글로벌 시대에서 역마 기운이 있는 사주들은 활동성이 넓어서 굉장히 좋아요. 과거에는 역마살이 있다 그러면 되게 나쁜 사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마 기운이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이라는 게 이게 복숭아 도자를 쓰죠. 꽃화자를 쓰고, 도화살이 있으면은, 과거에 도화살 아주 끼가 많고 뭐 기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도화살이 있으면 남녀 불문하고 더 좋아요. 왜 그러냐?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끼도 있지만 인기가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나중에 성이 돼서 시집장가도 가죠. 인기 없으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인생이요. 근데 과거하고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도화살이나 역마살은 오히려 더 좋더라. 현대사회에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사주를 상담을 할 때 사주가 인생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내가 누누이 드렸어요. 인생의 그 운세를. 사주랑 약 35% 정도다. 그 다음에 이름이 30%다. 이름이 30%다. 그 다음에 35%는 후천적이다. 후천적. 사주. 자, 사주 35%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완전히 사주팔자가 당신의 운세를 그대로 100%인 것인 양 설명을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점 많은 고객들한테는 가급적 어드바이스를 해주되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왜? 35%이기 때문에 65%가 남았지 않습니까? 35%를 말할 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든가 너무 상처를 크게 주는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요즘 세상 특히 그래요. 오히려 그 명리학자를 욕하고 와.
욕을 많이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말을 해줘요. 칭찬,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나쁜 거 있으면 잘 표현을 잘해가지고 요건 좀 조심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당신 집안에 큰일이 나겠다, 자식이 어쩌겠다, 어른이 오면은요, 그 다음에 뭐 남편이 어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아주 불안에 초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주를 함부로 볼 것도 아니지만은 사주를 볼 때는 상담을 하신 명리학자들은 상당히 긍정 마인드로 좋은 말을 표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말씀드리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문하시면은 제가 이제 뭐 사인펜으로 이렇게 껄쩍껄쩍 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붓으로 이제 사주를 쫙 피력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필체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좀 감동을 받고 저를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을 하신 분들은 붓글씨도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뭐 볼펜을 까작까작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봐야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 안 간다. 이게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저분이 아주 필적이 좋다, 이렇게 말도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실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저 육친을 다 표시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포태법이라는 게 있는데, 포태법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포태법이라는 것이 항시 삼합의 원리에서, 삼합이라는 게 사주에서 삼합만 잘 알아도 알 수 있는데, 원리에서 파악을 하는 건데, 포태법은 이제 이게 써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항시 여기다 여기서 항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월의 임수가 놓이면 뭐냐? 장생이다. 생한다, 이게 장생. 그 다음에 5월의 임수가 놓이면 절태 태어난다 할 때, 태동할 때 할 때 태다, 이게요. 미월의 임수가 놓이면 양, 기를 양이죠. 양, 이제 살아가는 기를 양. 그 다음에 진월의 임수가 놓으면 묘지, 묘. 생로병사에서 마지막 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봉법이라고 해요. 봉법. 이게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포태법은 봉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법이 있어요. 거법이 뭐냐? 거법. 노인대로 설명해요. 노인대. 일주, 시주, 노인대로 설명하는 거야. 5월에 임수가 더 있을 때, 아까 태라고 그랬죠. 그렇게 노인대로 해야지. 요거는 이제 임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거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합법. 이거는 이제 지장간이라는 게, 지장간. 여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장간의 그 내용을 이제 끌어내서 설명을 하는 걸 좌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이게 이제 포태법을 따질 때는 인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종법. 이렇게 따를 종이에요, 따를 종. 인종법. 인종법은 다른 간지의 천간이나 지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건 인종법이라고 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있다, 이 정도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태법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 우선 아까 봉법은 여기다 써놓고 설명하는 것도 좋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포태법이라는 것으로만 사주를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포태법은 되게 보면 그 용신, 사주 용신과 해신 있잖아요. 용신과 해신. 그 관계없이 상당히 달라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태법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선 포태법 중심도 중요하지만 항시 오행의 생극재화가 더 중요하다. 오행의 생극재화. 오행의 극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재화. 생극재화. 진짜 오중에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한다. 생극재화. 오행의 생극재화를 보고 항시 육친을 잘 공부를 해야 돼. 육친 아까 했죠. 뭡니까? 인성, 재성, 관성 이런 게 있잖아요. 식상 이런 그다음에 이런 거. 이걸 육친을 잘 구분해서, 육친이 과다하게 있다든가 이렇게 너무 적다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설명이 드려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이사주 설명을 성격은 드렸고, 진로를 좀 말씀을 드려보세요. 진로는 편인, 정인이 있어요. 편인과 정인, 학자. 잘 맞아요. 학자예요. 학자. 나중에 교수 될 수도 있고, 학사, 선생님 될 수도 있는 것이 학자예요. 그 다음에 교육계. 그 다음에 가르치는 직업이죠. 가르치는 직업. 그 다음에 공무원. 관이 있어요. 관이 세 개나 있습니다. 공무원.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의학 분야. 여자 같은 의학 간호 분야도 되겠죠. 요즘 뭐 남자도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의학 간호 분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마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해외 관련 일 잘할 수 있어요. 해외 관련 무역도 될 수 있는 거죠. 해외 관련 일 잘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좋다. 전문직등이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이런 진로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 진로를 말씀드리는데 요건 육친을 보고 말씀을 드려줘야 돼. 아까 육친을 보고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항적인 출산 태기를 해야 되는가? 그건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이거. 자, 오행이라는 게 목화토금수예요. 목화토금수. 이거 사주 명식이라고 사주 원국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화죠. 토도 또 있어요. 여기도 있고, 목화토. 그 다음 금수. 여기도 금 있고요.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있다 이거야. 오행이 다 있는 사주가 상당히 드물죠. 오행이 다 있다. 왜? 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어요. 말하자면. 태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태기를 해도 못 맞춘 확률이 매우 높아요. 태기를 이행 확률이 약 40% 내예요. 40%. 그러나 이제 이분은 태기를 해서 맞췄어요. 제가 태기를 해준 게 딱 맞췄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운을 따져요. 대운이 여기서 용신을 보는 거예요. 용신. 자, 미월의 임수다. 이 특수격 사주도 아니고 일반격 사주를 봐요. 억부용신을 보는 거예요. 억부용신. 억부라는 거는 약간 모자라면 보태주고 너무 강하면 제해주고 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이에요. 억부용신법. 억부용신으로 봐서 이 사주는 미월에 음력 6월 달에 임수인데 나를 돕는 이 금이에요. 금수. 여기도 금이 있어요. 약간 원래 제일 비중이 나가는 게 월지예요. 근데 토는 나를 극해버리잖아요. 근데 시지하고 이거는 이제 원래 간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돕는 거예요. 약간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수로 보충을 한다. 금수 용신과 신이에요. 아셨죠? 용신과 신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있다. 여기 금이에요. 금으로 흘러요. 대운이 금수. 근데 여기서는 이름은 신유수를 하면은 금으로 방합으로 금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갑술 대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금수로 흘러간다. 이렇게 해서 대운도 좋다 이래요. 대운도 좋다. 이게 목화토금수도 있지만 대운도 좋다. 이제 이 사주 특징이 뭐냐?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있다. 그 다음에 대운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년마다 하는 대운이 참 좋다.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 사주를 나쁘다고 했다. 그런 철학관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당생이 자신있게 무료로 출산 태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행을 해서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은니까 다 조건을 맞춰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금수란 말이에요. 금수를 자원오행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원오행. 자, 이름을 5개, 4개 이렇게 짓는데 자원오행을 전부 금수로 줘요. 성씨는 제하고요. 자원오행 금수로 넣어서 맞춰준다. 그러면 이제 이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에서 30%라고 했죠. 이름이 전체 운세의 30%를 완전히 확보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주는 이 정도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래서 사주 괜찮다. 그래서 저항절개로 출산을 하실 분들은 꼭 가급적 태기를 해서 기왕이면 이제 병원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물론 그 병원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요즘은 출산 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웬만한 양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되고, 저녁 시간 안 되고, 뭐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또 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퇴직해서 좋은 날, 좋은 시에 태어난다면은 결국은 좋은 사주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만큼 유익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을 뭐 막연하게 그냥 퇴직을 해서 낫다. 그게 아니라 퇴직이라는 것은 그런 유익함이 크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